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병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뭐 많게는 4분의 1, 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위험에 놓여 있는 병이다.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라는 것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이 순간에 특히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이제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땀도 많이 흘리셨고, 이렇게 더위와 갈증이 심할 때, 우리가 여름에는 뭐 아이스크림 먹고 또 단 음료 먹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혈당이 과부하 상태가 됐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름 동안 굉장히 악화된 혈당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환절기에는 또 이 온도를 맞추고 내 몸의 신진대사를 맞추기 위해서 혈당을 높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 또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혈당이 제자리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 우리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재확진자 이미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도 그런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 데이터를 하나를 봤더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40%가 당뇨를 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게다가 이제 국내 연구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가까이, 2.66배 정도가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당뇨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당뇨를 꼭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왜 당뇨가 무서운 것이냐, 이걸 꼭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당뇨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죠. 뭐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암보다 무서운 병이 당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합병증 때문인 거죠. 제가 이 당뇨 합병증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따끔거린다. 말초 신경병증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말초 신경에 손상이 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인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자극을 주거나 막 발을 주무르거나 해도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나는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 또 세균이 침입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괴사를 일으키고, 그러면 족부에 궤양이 생기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막 족부가 썩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족부 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상처 하나로 발을 절단할 수 있는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게 바로 당뇨 합병증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합병증, 당뇨는요, 40% 아주 확률이 높죠? 눈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위가 이제 카메라로 따지면은 필름 역할을 하는 게 망막인데, 이 눈의 망막 쪽에 혈관이 막히거나 거기에 막 증식을 해서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당뇨 망막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합병증,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고혈압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 이 두 가지가 역할을 같이 해서 동맥이 뭐 두꺼워지거나 막히게 된다.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로 시작된 이런 상태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질병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당뇨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심각한 사망 원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당뇨가 오면은 역시 또 40%, 한 절반 정도의 확률로 콩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혈액에 이제 고농도의 당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또 뭐 젖산, 또 뭐 질산, 뭐 요산 이런 여러 가지 찌꺼기 물질이 높아지거나 쌓일 수가 있고, 흐름이 안 생기게 되고 고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노폐물 때문에 콩팥의 사구체, 이 거르는 사구체의 모세혈관이 또 제 기능을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고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혈액에 안 좋은 독소나 물질들을 여과시켜야 될 신장이 기능을 잃고 망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콩팥이 안 좋아지면 많이 들어보셨을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당뇨와 연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섭죠. 당뇨는요, 사실 그 당뇨라는 병 자체는 무증상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합병증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당뇨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미 많이 진행됐구나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당뇨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물을 잘 마시자. 물을 잘 마시자. 무슨 얘기냐? 일단 날씨가 건조해지잖아요. 이제 가을철부터는 혈당이 높아지면은 혈액도 건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혈당이 더 걸쭉해지고 이러면은 또 그 혈당을 빨리 빼기 위해서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소변이 그냥 당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물까지 나가게 되니까 더 수분이 모자르게 되고 탈수로 이어지게 되고 또 피 속에 끈적끈적한 당을 녹여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이게 녹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증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잘못해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음료수나 다른 뭐 이런 걸 마신다. 당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음료를 마신다.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좋은 물 아니고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느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악순환이 오고 부종이 오고 이게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양 한 1500ml, 거기에다가 땀으로 배출하는 양 한 300ml 정도 더하면 그게 1800ml 정도 되잖아요. 한 2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소변이 얼마나 노라냐 안 노냐에 따라서 조금 더 물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물을 마신다. 기준은 한 2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조금씩 가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정말 뭐 제 스스로가 많이 하는 식사법인데요. 2대1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2대1 거꾸로 식사법. 보통 밥을 우리가 보통 한 입 먹고 반찬도 여러 개 먹고 밥 한 입 먹고 반찬 여러 개 먹고 이런 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식사법은 이 순서를 뒤집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밥이 아닌 거를 한 2번 정도 먹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습니다. 2번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조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여러 개 먹은 다음에 밥을 한 번 먹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밥이 좀 남아요. 밥이 남았는데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반찬을 위주로 먹으면 너무 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반찬을 위주로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너무 짠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져요. 네. 반찬 위주로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점 염분량이 줄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젓가락 식사법인데요. 네, 식사하실 때 아예 그냥 숟가락은 없다 생각하시고 젓가락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가 어려워요. 네, 양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가 있고 급격하게 혈당이 높아지는 걸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젓가락 식사법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왜냐하면 숟가락을 안 쓰게 되면 밥을 많이 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거꾸로 식사법으로 반찬을 먹다가 젓가락으로 밥을 조금 드시고 국물을 드셔야 되면 숟가락으로 드시게 되면 또 많은 양을 짜게 먹고 밥을 또 많이 먹게 되는데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 자체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도 하면서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 하는 걸 권하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해본 거예요. 이미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몇 번만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젓가락만 가지고 내가 식사를 한다.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당뇨 관리를 하지 않아서 증상이 온몸에 나타난 후에 그제서야 막 인슐린 쏟아 붓고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뭐 무슨 약을 먹고 그래도 합병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오기 전에 내가 조금 피곤할 때 이럴 때 혹시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치의 이기호였습니다.